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는 많은 전기공학도들이 한 번쯤은 머리를 쥐어뜯게 만드는 바로 그 문제, 전선 굵기 선정입니다. 내가 열심히 풀었는데 왜 정답지에 있는 풀이량은 달라 보일까? 그 이유를 오늘 제가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분명 과정도 맞고 논리도 완벽한데 해설지에 적힌 공식이랑 내 공식이 다르니까 내가 틀렸나? 하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오늘 그 답답함 제가 시원하게 뚫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풀이가 맞았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이 미스테리를 한번 풀어볼까요? 먼저 우리가 받은 단서들, 즉 문제의 조건부터 명확하게 살펴보죠. 화면에 보이는 이 표가 바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미션입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6600V로 전기를 보내는데 3km 떨어진 곳에 도착했을 때 최소한 6300V는 유지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공급해야 할 전력은 2000kW. 꽤 크죠? 역률이랑 전선 고유 저항값도 주어졌고요. 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과연 얼마나 굵은 전선을 써야 할까요? 좋습니다. 이제 정답을 향한 여정을 한번 시작해보죠. 언뜻 보면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저만 믿고 한 걸음씩 따라오시면 됩니다. 금방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총 5단계로 이 문제를 풀 겁니다. 먼저 전압이 얼마나 떨어져도 괜찮은지 그 한계치를 계산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전류, 저항, 그리고 최종적으로 필요한 전선의 굵기를 구해낼 겁니다. 마지막엔 실제 시장에서 파는 규격에 맞는 전선을 고르면 끝나는 거죠. 자, 첫 번째 단계는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뺄셈이에요. 보내는 전압에서 받는 전압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 얼마까지 전압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구하는 겁니다. 6600V에서 6300V를 빼면 바로 300V입니다. 이 숫자가 정말 중요해요. 앞으로 우리가 할 모든 계산의 기준점이 되거든요. 이 300V를 넘으면 안 된다는 일종의 마지노선이 셈이죠. 자, 다음은 이 시스템에 실제로 전기가 얼마나 흐르는지, 즉 전류를 계산할 차례입니다. 삼상전력 공식을 쓸 건데요. 쉽게 말해서 전체 일의 양, 전력을 실제 일하는 전압과 효율, 역률로 나눠서 진짜 흐르는 전류가 얼마인지 알아내는 거예요. 이제 주어진 값들을 공식에 쏙쏙 넣어보죠. 계산을 해보면 전류는 약 203.65A. 좋습니다. 이제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양을 정확히 파악했어요. 퍼즐의 또 다른 중요한 조각이 맞춰졌네요.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전압 강하 E랑 전류 I를 알아냈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반대로 이 회로의 전체 저항 R이 얼마인지 역으로 추적해낼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걸 가지고 모르는 걸 찾아내는 거죠. 전압 강하 공식을 살짝 변형하면 됩니다. 총 저항은 약 0.945옴이 나오네요. 이제 우리가 찾아야 할 전선이 가져야 할 저항값이 딱 정해진 겁니다. 와,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정말이에요. 자, 여기가 오늘 내용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항이라는 건요, 전선이 길수록 커지고 전선이 가진 고유 저항이 클수록 커져요. 반대로 전선이 굵을수록, 즉 단면적이 클수록 저항은 작아집니다. 이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찾아낸 저항값 0.945옴을 만들려면 전선이 물리적으로 얼마나 굵어야 하는지 계산하는 겁니다. 계산기는 57.72제곱밀리미터라고 답을 줬어요. 자,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이건 어디까지나 계산기 속 숫자잖아요. 우리가 전파상에 가서 아저씨 57.72짜리 전선 주세요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표준 규격표를 봐야 해요. 보세요. 계산값이 57.71인데 이것보다 작은 50짜리를 쓰면 될까요? 안 되죠. 그럼 전압 강하가 허용치인 300V를 넘어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크면서 가장 가까운 규격을 골라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다? 70제곱밀리미터. 이것이 이 문제의 최종 정답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마 여러분이 문제를 푼 과정일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풀었는데 왜 교재 해설은 다르게 생겼을까? 지금부터 그 비밀을 파헤쳐 볼게요. 오늘의 아하 모멘트입니다. 왼쪽이 우리가 한 땀 한 땀 정석대로 풀어온 길이고요. 오른쪽이 교재에 툭 하고 나오는 약간 지름길 같아 보이는 그 공식이에요. 우리는 전류를 구해서 대입하는 방식을 썼는데 교재는 갑자기 루트 3이나 역률 같은 게 싹 사라진 낯선 공식을 쓰죠. 생긴 건 완전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답이 나올까요?
그 비밀은요, 사실 별거 아니에요. 무슨 마법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두 공식을 합친 것뿐입니다. 전압강하 공식이랑 삼상 전력 공식. 이 두 개의 퍼즐 조각을 하나로 맞추는 거죠. 자, 이제 잘 보세요. 마술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전압강하 공식에 있는 저전류 I 보이시죠? 저 자리에다가 아래에 있는 두 번째 공식, 그러니까 I에 대한 정의를 그냥 통째로 집어넣는 거예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하고 식을 정리하면 와,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보세요. 분자, 분모에 있던 루트 3이랑 코사인 세타가 싹 하고 약분돼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럼 뭐가 남죠? 네, 바로 그거예요. 교재에서 봤던 바로 그 간단한 공식. 결국은 완전히 똑같은 이야기였던 거죠. 그냥 과정을 꾹 압축해 놓은 거였어요. 자, 이제 원리를 알았으니까 이걸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 만들어야겠죠? 시험장처럼 1분 1초가 아쉬울 때 남들보다 빠르게 정답으로 가는 그 지름길을 알려드릴게요. 이 4단계 과정을 보세요. 굳이 전류를 따로 계산하는 번거로운 단계를 거칠 필요 없이 우리가 방금 유도한 그 단순화된 공식으로 저항을 바로 구해버리는 거죠. 이러면 시간도 아끼고 계산 실수할 확률도 줄어들겠죠. 이제 여러분은 문제에 따라 전공법과 지름길 두 가지 길을 모두 아는 고수가 되신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의 풀이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문장 꼭 마음속에 새겨두세요. 여러분이 한 단계 한 단계 논리적으로 밟아나간 그 풀이 과정은요, 정답지의 그 어떤 풀이와도 완벽하게 똑같은 100%짜리 정답입니다. 겉모습이 다르다고 해서 절대 주눅들거나 스스로를 의심하지 마세요. 본질을 꿰뚫고 있다면 어떤 길로 가든 결국 정상에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 내용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요.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수많은 공식들 중에서도 오늘 본 것처럼 사실은 여러 기본 공식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숨겨진 지름길 같은 공식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공식을 그냥 외우는 걸 넘어서서 그 공식이 왜 그렇게 생겼는지 파헤쳐보는 그런 즐거움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